자, 다음은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 클래스입니다. 이 프래그먼트는 3개의 뷰를 메뉴에 따라서 차례로 교체하면서 디스플레이하고 있는데 이때 오버래핑 트랜지션으로 애니메이션 하게 됩니다. 먼저 디버깅을 위한 상수 정의가 있고요. 2개의 상수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죠.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할 때 하나의 뷰 그룹이 다른 뷰 그룹에 의해서 대체되는 함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두 뷰 그룹의 각 뷰들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가 시작하는 번호를 이와 같이 1로 정의해 놓고 있죠. 또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가 라이프 사이클 중에 디스트로이, 즉 소멸됐다가 다시 생성되는 경우 기존에 있던 상태가 다시 생성될 때 복원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상태 값을 저장하기 위한 상수 스트링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래그먼트 어댑터 트랜지션 XML 디스크립션에서 지정한 2개의 프레임 레이아웃을 코드에서 받아들인 변수입니다. 컨텐트하고 커버이죠. Abstract List View는 리스트나 그리드 타입의 뷰를 가리킬 수 있는데 현재 보여주어야 할 3개의 뷰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B 어댑터는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에 나타날 아이콘들을 차례로 만들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드 스타일은 현재 3개의 뷰 중에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가리키고 있으며 처음에 리스트 뷰가 보이도록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상수는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며 Start Activity for Result에 전달되는 파라미터 값으로 이용됩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서 블루투스 어댑터와 블루투스 서비스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것은 앞서 설명한 두 예제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면 연결된 디바이스의 이름이 저장될 변수가 Connected Device Name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외선 코드가 저장될 파일 네임을 코드 파일 네임 변수가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메소드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llocator와 constructor가 있는데 allocator는 constructor 함수를 간단히 불러줌으로써 구현할 수 있습니다. uncreate 함수는 블루투스 어댑터를 가져오고 이때 블루투스가 사용될 수 없다면 토스트 메시지를 내보낸 후에 앱을 종료하도록 finish 함수를 부릅니다. 또한 액티비티 화면에 옵션 메뉴가 보이도록 set has options 메뉴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onStart 함수에서는 블루투스 서비스 클래스를 생성하여 이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onDestroy 함수에서는 블루투스 서비스를 종료시킨 후에 해당 멤버 변수들을 널로 지정함으로써 가비지 컬렉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onCreateView 함수는 우리가 앞서 잠깐 보여준 적이 있죠. 메인 액티비티의 onCreate 함수에서 컨텐트 프래그먼트를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로 교체할 때 이 함수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의 레이아웃을 인플레이트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프래그먼트 어댑터 트랜지션 XML을 사용하게 됩니다. 프래그먼트 어댑터 트랜지션 XML은 이와 같은 구조를 포함하고 있죠. 전체가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컨텐트고 하나는 커버였죠. 컨텐트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뷰이고요. 커버는 트랜지션을 할 때 사용되는 뷰입니다. 따라서 이 커버는 일반적인 작업을 진행할 때는 비저빌리티를 인비저블로 세트해 놓고 있죠. 사실 이전에 inflate abstract list라는 함수를 불러서 이 컨텐트에 해당되는 프레임 레이아웃에 채워질 뷰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뷰는 3개의 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게 되며 그것은 그리드 스타일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드 스타일은 처음에 원 컬럼으로 초기화되어 있어서 리스트 뷰가 보이도록 하지만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 됐다가 다시 생성됐을 때 기존에 보였던 뷰가 그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스테이트가 저장되었다가 uncreate 뷰에서 이와 같이 다시 복원될 수 있습니다. unsave instance state라는 함수가 프래그먼트가 디스트로이 되기 전에 호출되어 그리드 스타일의 값을 state grid style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저장된 값은 uncreate 뷰에서 이와 같이 복원될 수 있는 것이죠. onView created라는 함수는 프래그먼트 어댑터 트랜지션이 inflate 될 때 생성된 컨텐트 커버를 find view by id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어오게 됩니다. 또한 uncreate view의
inflate abstract list 함수 호출해서 생성된 abstract list view를 fragment adapter transition의 inflate에서 생성된 content에 추가하게 됩니다. 또한 onCreate options 메뉴는 액티비티의 액션 바에 옵션 메뉴를 추가하게 되는데 fragment adapter transition XML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다음은 onCreate view 함수에서 호출되는 inflate abstract list 함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Grid 스타일에 의해서 리스트 및 두 개의 그리드 뷰 중에 하나가 inflate 됩니다. 먼저 원 컬럼일 때는 프래그먼트 RC 버튼 리스트에 의해서 뷰가 생성이 되며 각 아이템은 아이템 RC 버튼 리스트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3 컬럼스에서는 프래그먼트 RC 버튼 그리드 3C에 의해서 뷰가 인플레이트 되며 5 컬럼스에서는 OC에 의해서 인플레이트 됩니다. 이때 각 아이템들은 아이템 RC 버튼 그리드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리스트 뷰는 항목 중 하나가 반드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용 리모컨에서 넘어온 적외선 코드를 해당 버튼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3C 또는 5C 그리드 구조에서는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된 코드가 가전제품으로 리모컨에 의해서 발송되므로 아이템이 선택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초이스 모드 난으로 설정됩니다. 어댑터에는 핸들러가 각각 전달이 되며 이 핸들러를 통해서 어댑터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프래그먼트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댑터의 set 모드 함수를 이용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인풋 모드, 즉 상용 리모컨에서 전달된 적외선 코드를 저장할 것인지 아웃풋 모드, 즉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된 적외선 코드를 가전제품에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RC 버튼의 set layout 함수를 호출하면 3개의 버튼 어레이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서 뷰를 구성할 것인지 설정하게 됩니다. 3개의 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정한 Abstract List 뷰에 대해서 어댑터와 클릭 리스너를 지정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컨텐트에 3개의 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이와 같은 3개의 레이아웃 파일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그 3개의 레이아웃 파일은 이와 같은 리스트 뷰나 이와 같은 그리드 뷰를 나타내게 됩니다. 리스트 뷰에 선택된 아이템 버튼에 상용 리모컨에서 전달된 적외선 코드가 저장되며 그리드 뷰의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저장된 적외선 코드가 적외선 LED를 통해서 가전제품으로 전달됩니다. 다음은 메뉴바에 나타나는 옵션 메뉴를 기술하는 Fragment Adapter Transition XML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XML은 Adapter Transition Fragment의 On Create Options 메뉴에서 인플레이트 됩니다. 6개의 메뉴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블루투스 연결, 그리고 3가지 뷰를 차례로 교체하는 사이클이 있으며 나머지 4개는 각 버튼에 해당되는 적외선 코드를 세이브하거나 로드하는 기능들입니다. 파일을 저장하거나 로드하는 것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앱 내부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앱 내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앱에서 저장된 값을 읽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앱 외부에 저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앱에서 읽거나 또는 다른 시스템에 가져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아이템은 show as action을 always로 넣고 2개는 if room으로 놨으며 나머지는 never로 표시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이와 같이 2개의 아이콘만 액션바에 나타나고 나머지는 오버플로우 메뉴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최신 안드로이드에서는 오버플로우 메뉴가 나타나지 않고 별도의 버튼을 이용하기 때문에 버튼 3개가 액션바에 표시됩니다. 이 메뉴 아이템들 중에 두 번째 메뉴 아이템은 현재 어떤 뷰가 프래그먼트에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됩니다. 즉 첫 화면에는 리스트가 나타나는데 이때 사이클 메뉴는 3컬럼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그것이 다음번에 보여줄 뷰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3컬럼 화면에서는 5컬럼 아이콘이 보이고 5컬럼 화면에서는 다시 리스트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해주는 것이 onPrepare Options 메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옵션 메뉴가 보이기 직전에 수행되며 그리드 스타일에 따라서 사이클 메뉴의 아이콘과 타이틀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즉 1컬럼일 때는 3컬럼 그리드를 보여주고 3컬럼 그리드에서는 5컬럼 그리드, 그리고 5컬럼 그리드에서는 다시 리스트를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뉴 아이템이 액션 바에 나타나기 때문에 타이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3컬럼, 5컬럼, 리스트 아이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nOptions item selected 함수는 메뉴 아이템이 선택되었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먼저 메뉴 아이템의 id를 통해서 각 아이템을 구분해내고 그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액션 사이클에는 cycle views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커넥션은 앞에 두 예제에서 설명한 바 있죠. 먼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할 때 블루투스를 enable 함으로써 연결을 시작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액티비티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 두 메뉴 아이템은 각 버튼에 저장된 적외선 코드를 저장하거나 로드하는 기능입니다. 이 두 메뉴 아이템은 내부 파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액티비티에 open file output 하고 open file input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output stream 또는 input stream을 RC 버튼의 write code 또는 RC 버튼의 read code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게 됩니다. 다음은 파일 export, import 기능인데 파일을 읽고 쓰는 작업은 동일하지만 파일의 위치와 그 파일을 열고 닫는 작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environment에 외부 저장 폴더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파일 이름과 함께 파일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에 전달함으로써 파일의 위치를 잡아 열고 닫을 수 있게 됩니다. 익스포트 할 때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 RC 버튼의 write 코드 함수에 전달함으로써 버튼들의 적외선 코드를 저장할 수 있으며 임포트의 경우에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서 RC 버튼의 read 코드 함수에 전달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파일로부터 적외선 코드를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적외선 코드가 읽혀지면 기존의 리스트 뷰에 나타나는 코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뷰를 invalidate해서 다시 디스플레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파일을 생성하거나 외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 기능에 대한 허가를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manifest 파일에 uses permission 세션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됩니다. manifest 파일엔 이와 같이 블루투스의 장치에 대한 허용, 그리고 그것의 관리 기능에 대한 허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부 파일의 저장에 대한 허용을 획득해야 합니다. 다음은 cycle views 함수입니다. cycle views는 3개의 뷰를 차례로 교체해 나갑니다. 이때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2개의 뷰씩 중첩해서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커버,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이죠. 앞서 컨텐트는 프래그먼트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뷰이고 커버는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먼저 커버는 비저빌리티를 비저블로 해서 보이도록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copy visible views 함수를 호출하여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를 생성합니다. 이때 copy visible views는 현재 컨텐트에 있는 뷰를 새로 생성한 뷰에 복사해서 리턴하게 됩니다. 그것을 간단한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커버 뷰에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에 next abstract list view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함수는 다음에 보여줘야 할 뷰를 새로 만들고 현재 컨텐트에 있는 뷰를 제거한 후에 새로 만든 뷰를 채워넣게 됩니다. 다음은 unprepare options 메뉴에서 바꾼 아이콘이 옵션즈 메뉴에서 제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옵션즈 메뉴를 밸리데이트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되는데 수행 시간이 오래 걸려서 UI를 블로킹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thread를 사용합니다. 이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post 함수인 이때 runnable 클래스를 anonymous 형태로 instantiate 합니다. 별도의 thread에서 수행될 run 함수를 override 함수로 재정의하는데 먼저 scene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2개의 아규먼트가 전달되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는 앞서 copy visible views를 호출해서 얻은 레이아웃을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copy visible views를 다시 한번 호출해서 얻어진 레이아웃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2개의 사본은 각각 다른 레이아웃들의 사본이 되겠습니다. 즉 앵커버가 담고 있는 레이아웃은 이전의 뷰를 담고 있고 새로 copy visible views로 리턴된 레이아웃은 바뀐 뷰의 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씬을 새로 만든 트랜지션과 함께 트랜지션 매니저의 고 함수에 전달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이 진행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면서 각 상태에 따라 호출되는 리스너들이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 바로 이 클래스죠.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add listener 함수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각 상태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효과를 추가할 수 있으나 본 예제에서는 간단히 애니메이션이 종료된 후에 메모리 정리하는
함수를 override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ext abstract list view 함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abstract list view 함수입니다. 먼저 그리드 스타일을 다음 그리드 스타일로 바꿔주죠. 먼저 그 값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게 되면 다음 뷰의 id가 되겠습니다. 액티비티에 인플레이터를 하나 가져와서 앞서 정의했던 inflate abstract list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는 그리드 스타일에서 정한 바대로 3개의 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플레이트 시키고 있죠. 그때 생성된 abstract list view를 컨텐트의 모든 뷰를 제거한 후에 대체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뷰가 바뀌더라도 보여지고 있는 아이콘의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보이고 있는 버튼의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새로 바뀐 뷰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opy Visible Views입니다. 이것은 사이클 뷰즈에서 커버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뷰를 오버래핑 하도록 애니메이션 하는데 사용됐었죠. 이 함수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나 생성한 후에 Abstract List View 안에 있는 뷰들을 하나씩 꺼내요. 그것을 소스로 받아주고 있죠. RB 어댑터의 getView 함수를 통해서 복사해낸 후에 새로 생성한 레이아웃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레이아웃 파라미터 중 마진을 사용하여 parent 뷰의 관계가 각 뷰의 최종 위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씬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에서 각 뷰가 제대로 애니메이트 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root id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id는 새로 생성된 레이아웃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성된 레이아웃에 추가시킬 때 기본적인 레이아웃 파라미터는 포함시키고 있지만 페어런트 뷰의 width와 레이아웃 그래비티 등의 다른 레이아웃 파라미터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사되는 XY 좌표 가지고는 그 위치가 적절히 표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페어런트 뷰의 XY 좌표를 사용하여 이를 보정해 줄 필요가 있게 되죠. 따라서 레이아웃 파라미터가 복잡해지게 되면 이와 같이 각 뷰를 복사해서 그 사본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션의 각 스테이트에서 호출되는 함수들을 오버라이드 형태로 이와 같이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트랜지션이 시작될 때, 끝났을 때, 캔슬 됐을 때, 잠시 멈췄을 때, 그리고 재개되었을 때 각각 호출되죠. 현재는 트랜지션이 끝났을 때 커버에 있는 모든 뷰를 제거하고 전부 사본들이죠. 그들을 전부 제거하고 비저빌리티를 인비저블로 하여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효과가 필요할 때 이 함수들의 그 내용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